저는 올해 69입니다. 직원 500명을 둔 중견기업 그룹의 회장이죠. 그런데 요즘 저는 새벽 6시면 회사에 나가서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냥 미화원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휴게실 물통 좀 갈아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얼마 전 제 딸의 결혼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청소부 집안이라는 이유로 대놓고 무시를 당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저를 무시한 그 사람이 제 회사의 하청업체 사장이었다는 겁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회장님 덕분에 밥 먹고 삽니다 하던 사람이 청소부로 안 저를 완전히 다른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이 처음부터 잘 나갔던 건 아닙니다. 충남 서천 작은 시골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만 나오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1살 때였죠.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영수야, 서울 가서 사람 구실만 해라. 굶지만 말고 건강하게만 있어라. 구로공단 기계 공장에서 시작했습니다. 손에는 늘 기름때가 끼어 있었고 손톱 밑까지 시커멓게 물들었죠. 그때 들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골에서 온 티 좀 빼고 다녀라. 공부 좀 하지 그랬냐? 평생 저렇게 사는 거 아니냐?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박혀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20대가 다 가도록 잠은 하루에 4시간도 못 잤어요. 그렇게 10년을 버텼더니 기술반장이 됐고 35살에 작은 회사를 차렸습니다. 직원 5명, 반지하 월세방에서 시작했죠. 그때 저는 한 가지만 꼭 지키기로 했습니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만큼은 절대 무시하지 말자.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회사를 만들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다 보니 회사가 조금씩 커졌습니다. 20년 후에는 직원이 500명이 됐고 사람들은 저를 박 회장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호칭이 불편해졌습니다. 왜냐고요? 제 진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회장이라는 껍데기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회의 때 제가 뭔 말을 해도 고개만 끄덕이고 회식 자리에서는 제 술잔을 받으려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인데 밑에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화장실에서 우연히 이런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늘 박 회장 기분 어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아침에 인상이 안 좋으셨어. 에휴, 우리 같은 말단은 눈치 보며 살아야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밑바닥을 보자. 내가 만든 회사 아래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는지 직접 겪어보자. 3년 전 제가 66살 때였습니다. 저는 임원 몇 명에게만 얘기하고 환경미화 용역 직원으로 위장 취업을 했습니다. 하늘색 조끼를 입고 밀대와 걸레를 들었습니다. 새벽 6시면 회사에 나가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직원들이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할 때 기분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회장이 아닌 그냥 청소하는 아저씨로 불리는 게 더 편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런 말들이 들렸습니다. 야, 너 공부 안 하면 저 아저씨처럼 되는 거야. 청소 아저씨가 뭘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죠. 그럴 때면 옛날 제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싸늘해졌습니다. 아, 나도 저런 말을 들었었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일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이 문제라는 것을요. 그렇게 저는 낮에는 청소부로 일하고 가끔은 위층 회장실에 양복 입고 올라가는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내와 딸, 그리고 비서실장과 임원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비밀이었습니다. 제 딸 지연이는 올해 34입니다. 어릴 때부터 참 착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직업 조사를 하면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숙제장을 보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딸이 작년 가을 어느 날 집에 들어오더니 말했습니다. 아빠, 나 결혼하고 싶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기쁘면서도 걱정이 됐죠. 어떤 사람이야? 회사에서 만난 분이야. 강민수 씨인데 사람이 참 성실하고 책임감 있어. 사진을 보여주는데 눈빛이 참 바르고 고닫습니다. 아빠가 보면 좋아하실 것 같아. 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언제 상견례 하면 되겠니? 그때 딸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상견례 때 아빠 직업을 그냥 청소 일한다고만 말하면 안 될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아빠가 회장인 거 숨기고 싶어. 아니야. 민수 씨네 집이 작은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아빠가 회장인 거 알면 괜히 부담스러워하고 자존심 상해할 수도 있잖아. 그냥 평범한 집안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싶어. 딸의 말을 듣고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장인어른 앞에서 위축되고 자존심 상했으니까요. 그래, 알았다. 딸이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지.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조금 서운했습니다. 내가 평생 열심히 살아온 게 부끄러운 일인가? 하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딸이 말한 그 집이 정확히 어디인지 말이죠. 상견례는 시내 특급 호텔 한정식 레스토랑에서 열렸습니다. 사실 그 호텔도 우리 그룹에서 지분을 꽤 가지고 있는 곳이었죠. 상견례 이틀 전 아내가 제 옷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여보, 어떤 옷 입고 갈 거예요? 낡은 회색 정장 있잖아. 그거 입고 가야지. 이게 맞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괜찮아. 지연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상견례 당일 저는 일부러 머리도 덜 손질하고 낡은 정장이지만 깔끔하게 입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의 가장처럼 보이게요. 호텔 입구에서 딸과 민수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군이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직접 보니 사진보다 더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 사람은 괜찮구나. 저희 부모님이 안에 계십니다. 들어가실까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제 발이 딱 굳어버렸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 저 사람은 강성철 대표. 저희 회사가 10년 넘게 거래하는 부품 납품 하청업체 강성정밀의 대표였습니다. 평소 제 앞에서는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회장님 덕분에 밥 먹고 삽니다 하던 사람. 회사 창립 기념일엔 비싼 한우 선물 세트를 들고 와서 회장님, 작은 정성입니다 하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예비 사돈으로 제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딸이 제 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놀라지 마. 민수 씨 아버지가 하시는 회사가 우리 회사랑 거래하는 곳이래. 근데 그분은 아빠가 회장인 걸 몰라.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인연이란 게 참 묘하구나. 저는 마음을 가다듬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연이 아버지 박영수입니다. 강성철 대표가 제 얼굴을 쓱 훑어보더니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요.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회장실에서 보던 제 모습과 지금 청소부 행색을 한 제 모습은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혹시 무슨 일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예, 건물 관리 쪽 일을 조금 합니다. 아, 청소 쪽 일을 하신다고 민수한테 들었습니다. 그 말에 묘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도 그런 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몸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말투는 걱정하는 척이었지만 그 안에 깔린 우월감은 숨기지를 못하더군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상대 어른께 공손하게 대했습니다. 사업을 꽤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뭐 변변찮지만요. 직원 20명 정도는 데리고 있습니다. 그때 강 대표 부인이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예, 편하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민수를 어떻게 키웠냐면요. 영어 유치원, 미국 어학연수, 좋은 대학, 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요즘 자식 키우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근데 지현양 아버님은 청소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혹시 앞으로 결혼하고 나서 지현양이 친정 부모님 쪽에 금전적으로 도와드려야 할 부분은 없는 건지. 딸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오해는 마세요. 청소 일은 고된 일이고 솔직히 소득도 그리 넉넉하진 않으실 테니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저는 지금 이 호텔 건물 지분만 해도 저 사람 회사 시가총액의 몇 배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노후 준비는 해두었습니다. 그러자 강 대표가 껄껄 웃었습니다. 요즘은 청소일도 돈이 되나 봐요. 아무튼 우리 민수 버는 돈으로 지연양 먹여 살리는 데는 문제 없을 겁니다. 먹여 살리다라. 제 딸은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실력 있는 직장인입니다. 본인 연봉만 해도 민수군과 큰 차이가 없어요. 저는 꾹 참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젓가락을 꺾을 뻔했지만 참았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강 대표가 민수군을 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우리 집안 친척들한테서 말이 나왔어. 민수가 청소부 집안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 수준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딱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은 고개를 푹 숙였고 민수군은 얼굴이 새빨개져서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하는 거 아니다. 집안 환경, 수준 다 따져봐야지. 그리고 저를 보며 상냥한 척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섭섭하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를 해야 나중에 오해가 없으니까요. 장인어른이 일을 그만두시게 되면 생활이 어려워질까봐 걱정되는 거죠. 그 순간 저는 제 입 안쪽을 피가 날 정도로 씹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먼저 나왔습니다. 화장실 세면대에 찬물을 틀어놓고 한참 동안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정말 초라해 보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청소부라서 무시당하는 건가?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아빠, 딸 지연이었습니다.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나 때문에 아빠가 저런 말을 들었어. 제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왜 너가 미안해? 아빠가 좋다고 한 건데. 근데 아빠, 청소부 집안이래. 수준이 떨어진대. 딸은 민수군 부모님의 말에 속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나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볼래? 민수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인데 그 집 부모님이랑 식구 되는 건 생각을 해봐야겠어. 지연아, 괜찮아. 네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서 셋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상대 집에서 우리를 저렇게 무시했는데 굳이 그런 집과 인연을 이어가야 할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복수 같은 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혼 이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하나의 서류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상견례 다음날 저는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눈에 익은 회사 이름이 보였습니다. 강성정밀 추가 납품 단가 조정 요청. 서류를 넘기다가 제 손이 딱 멈췄습니다. 최근 2년간 단가를 슬금슬금 올려놓았고 납품 검수팀 보고서에는 품질 저하 및 하자율 증가, 재검토 필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품질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더 받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바로 비서를 불렀습니다. 강성정밀 최근 3년치 거래 내역 싹 다 뽑아오세요. 납품 단가, 하자율, 클레임 내역 전부 다요. 1시간 후 회의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하루 종일 들여다본 결과는 이랬습니다. 3년 전부터 단가를 조금씩 올리기 시작했고 경쟁사보다 15% 이상 비싸게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자율은 3년 전 1%대에서 최근 5%를 넘어갔고 내부 구매 담당자와의 의심스러운 접대비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회사 이름값을 믿고 대충 납품하면서 돈은 더 받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어제 강 대표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청소부 집안하고 결혼하면 우리 집안 수준이 떨어진다고요. 수준이라.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 회사 믿고 부정직하게 장사하면서 다른 집 수준을 운운하다니. 그날 저녁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 제대로 한번 만나야겠다. 사돈이 아니라 거래처 사장으로 말이야. 며칠 후 저는 강성철 대표를 호출했습니다. 장소는 상견례했던 그 호텔, 같은 층 다른 회의실이었습니다. 일부러 그 장소를 택했습니다. 상견례 때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싶었거든요. 회의 당일 저는 회장용 맞춤 정장을 입었습니다. 명품 브랜드 양복에 광이 나는 구두, 머리는 깔끔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상견례 때의 초라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회의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며 강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급하게 부르셔서. 그가 말하다가 제 얼굴을 똑바로 보는 순간 말이 뚝 끊겼습니다. 지연양 아버님. 아니 어떻게.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 대표님. 다시 인사드려야겠네요. 박영수 회장입니다. 며칠 전까지는 청소부였지만 지금은 회장입니다. 강 대표 얼굴에서 피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앉으시죠. 오늘은 사돈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거래처 대표님으로 모신 겁니다.
강 대표는 휘청거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그의 앞에 펼쳐놨습니다. 지난 3년간 거래 내역입니다. 이 단가 변동, 이 품질 하자율, 이 접대비 내역 하나하나 설명 좀 해보시죠. 강 대표는 손이 떨려서 서류를 제대로 넘기지도 못했습니다. 아, 이건 시장 단가가 올라가서. 저는 그의 변명을 끊었습니다. 강 대표님, 저랑 처음 거래 시작하실 때 뭐라고 하셨죠? 회장님 믿고 가겠습니다. 저희도 정직하게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숙이시면서요. 강 대표는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믿는 만큼 숫자도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이 숫자들이 강 대표님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손을 올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강 대표님, 단순히 거래와 관련된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직접 부를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그는 긴장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상견례 자리에서 귀사에 대한 정보를 제가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정도로만 보고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는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인 줄 몰라서 정말 실수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회장인지 몰랐던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판단을 하셨는지 그 기준이 중요합니다. 저는 서류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도 같은 기준으로 보여요. 품질이 떨어지고 단가는 오르고 내부 관리 기준도 맞지 않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신 말이든 회장에게 하신 말이든 상관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오로지 거래처 대표로서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개인적인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순전히 원칙과 숫자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는 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감정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장 거래를 끊겠다. 그런 유치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 강 대표 얼굴에 잠깐 안도의 기색이 스쳤습니다. 대신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원칙이요? 첫째, 귀사와의 거래는 전면 재검토에 들어갑니다. 시장 단가, 품질 수준, 경쟁사, 견적 모든 걸 투명하게 비교해서 우리 회사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만 진행합니다. 둘째, 지금까지의 비정상적인 단가 조정과 부적절한 접대 내역들, 내부 감사팀에 정식으로 넘깁니다. 필요하다면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강 대표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하십니다. 강 대표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한 번 드렸습니다. 상견례 자리라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요. 그 자리에서 강 대표님은 청소부를 무시하고 사람의 수준을 직업으로 판단하셨습니다. 강 대표님, 지현이와 민수군의 결혼은 지현이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회사 거래는 숫자와 원칙대로만 가겠습니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청소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오늘 일을 꼭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누가 어디서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알고 보면 당신 회사 건물 바닥을 닦아주는 그분이 당신 회사 운명을 쥐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회장님 죄송합니다. 정말.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나 우리 회사와 강성정밀의 거래는 대폭 축소됐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시장 단가 대비 경쟁력 부족, 품질 관리 기준 미달. 숫자와 원칙,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지연이는 민수군에게 정중하게 헤어지자는 연락을 했고, 며칠 후 저와 카페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빠, 그 집 부모님이 우리 집안을 청소부 집안이라고 하고 수준 떨어진다고 한 거 못 잊을 것 같아. 나중에 명절 때마다 무슨 일로 싸울 때마다 그 말이 자꾸 떠오를 것 같아. 민수군에 대한 마음은 민수 씨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아빠, 나 이 결혼 안 하기로 했어.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주는 집안과 결혼하고 싶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몇 달 후 강 대표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정중한 사과의 글이었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 이 사람도 배웠구나. 그리고 얼마 전 딸이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빠, 나 좋은 사람 만나고 있어. 주말에 만난 그 청년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직원한테도 친절하고 제 말을 경청했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아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아버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연이를 사랑하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이런 사람이 진짜 사람이지.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저는 회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면 출근해서 복도를 쓸고 화장실을 닦습니다. 직원들이 아저씨, 여기 좀 닦아주세요 할 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혹시 우리 회사 회장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그 양반이 요즘 여기저기 많이 닦고 다니신대요. 직원들은 제 말을 농담으로 듣고 웃고 지나갑니다. 그게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이유는 복수가 통쾌해서가 아닙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는 분명히 귀천이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기도 하고 청소부이기도 합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청소부 집안이라 격이 떨어진다고 말하던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다시 돌아보게 됐습니다. 나는 혹시 누군가를 그런 눈으로 본 적은 없나? 그래서 요즘은 청소를 할 때마다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닦고 있는 건 바닥이 아니라 내 마음의 때일지도 모른다. 언젠가 제 딸이 다시 상견례 자리에 앉게 된다면 그때 상대 어른께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부로 살기도 했고 회장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사위나 며느리를 볼 때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자식을 사람답게 대해줄 수 있는지 그거 하나만 봅니다. 이게 제가 청소부 가면을 쓰고 살면서 얻은 가장 값비싼 교훈입니다. 저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신 분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이 혹시 나보다 더 큰 사람은 아닐까?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